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주 영상 5.7도, 무주 영하 0.9도로 다소 쌀쌀합니다. 임실과 부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는 부안 30m, 임실 60m, 부안 줄포 140m 등입니다. 어제에 이어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호흡기 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완주 19도, 익산 18도 등 15도 이상 크게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고 목요일엔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헐값에 넘기고 그 대금마저 받지 못한 이상한 거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장수자활센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수상한 거래의 내막을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수자활센터는 지난 2014년 상가가 딸려있는 3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공사비만 5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준공 직후 이상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활센터 직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이곳에 건물을 통째로 넘긴 겁니다. 시가 9억 5천만 원짜리 건물과 대지, 주변 토지를 단돈 4억 원에 넘겼는데 자활센터는 이 돈마저 받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는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조차 갚지 않아 자활센터 사무실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활센터가 지정 폐쇄 위기까지 다가온 점. 전 자활센터장에게 왜 건물을 헐값에 넘겼는지, 그 헐값조차 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책임은 그쪽에서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임은 장수군에도 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지원위원 회의록입니다. 당시 이 회의에는 장수군 간부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활센터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승인됐습니다. 자활센터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하자투성이 거래를 사실상 승인해준 셈입니다. 왜 이거를 이제 이전을 했냐라고 이제 동의를 하셨냐고 물어보면 그 행정적인 보고나 뭐 감정상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책정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수순을 밟을 줄 알고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수군은 지난 4년간 원상복귀만 지시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활 참여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소중한 자산이 왜 헐값에 팔렸는지, 이 거래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시가 청년들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의회가 과도한 건물 매입 비용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올 연말에 완공 예정인 군산 상공인소 건물입니다. 군산시가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위해 이 건물의 3층부터 5층까지 3개층을 27억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사무실과 교육실, 실습 공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미 2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군산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내년 3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그러나 군산시 의회가 운영 조례안 심의를 미루면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사업 예산 67억 원 가운데 40%가량을 건물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군산시 소유의 사용 않는 건물을 이용하는 등 예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건물이나 그다음에 인테리어, 인건비에 과도하게 이렇게 편중돼 있고 실제 필요한 프로그램 거기에는 좀 예산 책정이 좀 미비한 것 같거든요. 군산시는 고정자산 취득을 조건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정식 절차를 거쳐 매입했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올린 게 6군데예요. 6군데를 중앙부처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와갖고 다 실사를 했고 장소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에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시작도 전에 삐걱거리면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 5월 전주시가 동문거리와 객사 일대를 역사 도심지구로 지정해 상가의 용도를 크게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반발하자 전주시가 결국 입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동문 네거리입니다. 점포 3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임대료는 오르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까지 제한되면서 빈 가게가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이제 제한도 많고 규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죠.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있는 점포들도 힘들죠. 전주시는 지난 5월부터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전주 동문 거리와 객사 일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제한했습니다. 커피숍, 패스트푸드, 중식, 외국계 음식점 등은 들어올 수 없게 하자 불똥이 건물주와 주민들에게 튄 것입니다. 건물이 내놔도 안 나가요. 업종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돼요.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전주시가 업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 프랜차이즈 점포를 제외한 일반 커피숍과 식당은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련해서 취지는 공감하나 지역 영세 상인들의 형편 등을 고려해서 영업 규제를 일부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업종 제한을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순창의 치유농장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공모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시원스레 떨어지는 폭포수 아래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에 빠집니다. 족욕과 스트레칭으로 굳었던 몸을 풀고 직접 수확한 미나리로 음식도 만들어 먹습니다. 순창의 한 영농조합이 마련한 치유벗 힐링 명상 캠프에는 수도권 주민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도 하고 명상을 해보니까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정말 청아한 마음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분을 도시에 가서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창구는 치유 농장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농협중앙회장이 수여하는 지역 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장은 남원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춘향애인 개발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물 발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완주군이 오는 30일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공모합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사업은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지역 특색과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 브랜드 이름을 공모합니다. 응모 양식은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오는 12월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계획을 놓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새만금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는데도 민주평화당과 일부 야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동적 구태 정치라고 공격했습니다. 앞서 민주평화당 등은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된 뒤 30년간 기다려온 전북 도민들의 간절한 꿈이 고작 태양광이냐며 정부가 공론화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지역에 도내시군이 4군데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7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부안군은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77만 1,000원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아 전국 평균보다 72%나 높았습니다. 또 순창구는 277만 원으로 4위, 임실구는 265만 원으로 7위, 고창구는 263만 원으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모두 30% 안팎에 달해
주민들의 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라북도가 내년에 98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28곳을 새로 만듭니다. 전라북도는 10개 시군의 작은 도서관 8곳을 새로 만들고 공공도서관 2곳을 증개축할 계획입니다. 또 76억 원을 들여 8개 시군에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새로 만듭니다. 지난 2월에 폐교된 서남대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체불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서남대 폐교 이후 교직원 200여 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250억 원으로 1인당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남대 교직원의 체불임금은 학교법인의 청산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데 아직까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폐교대학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구개발특구에서 나온 기술과 제품 등을 적기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특례 제도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을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연구개발특구에서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일부 실험과 기술적인 검증을 할 수 있어 기술 및 제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오는 8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 30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에서 180명을 채용하며 취업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근로자 채용을 진행합니다. 또 자기소개서 컨설팅관과 이미지 메이킹관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체험관도 운영됩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